요즘 인공지능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뭔지 아세요?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 과연 진짜 지능으로 가는 길일까? 아니면 그냥 화려한 막다른 골목일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논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 바로 AI의 잃어버린 계층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AI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두 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한쪽에선 모델을 계속 키우고 데이터만 더 쏟아 부으면 언젠가는 범용인공지능, AGI가 저절로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죠. 반대편에서는 LLM은 근본적으로 패턴 맞추기 기계일 뿐이라서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팽팽한 대립, 과연 정답은 뭘까요?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낚시인데요. 이 복잡한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줄 거예요. AI를 거대한 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똑똑한 대답을 물고기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간단한 그림이 어떻게 AGI 논쟁의 핵심을 꿰뚫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LLM의 미래를 둘러싼 이 두 가지 지배적인 관점, 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이 관점들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분야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논쟁은 딱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은 규모가 깡패다라고 믿는 쪽이에요. 계속 모델을 키우고 데이터만 더 주면 결국엔 다 해결될 거라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은 LLM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길은 끝났다고 막다른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둘 다 정답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양쪽 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라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스탠퍼드 대학의 에드워드 창 교수가 아주 강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가 바다와 그물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은 기존의 낡은 논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도대체 바다가 뭐고 그물은 또 뭘까요? 자, 그럼 그 바다가 뭔지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바로 LLM의 본질입니다. 이 낚시 비유를 통해서 LLM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 건데요. LLM은 그 자체가 지능이 아니라 지능을 피워낼 수 있는 거대한 기반, 말 그대로 패턴의 바다와 같습니다. 이 바다를 어떻게 보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자, 이 그림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LLM한테 그냥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건요, 마치 미끼도 없이 바다에 낚싯줄을 휙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뭐가 잡히겠어요? 당연히 그 바다에서 제일 흔해 빠진 물고기만 잡히겠죠. 즉, 훈련 데이터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답변만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LLM 비판론자들이 말하는 앵무새 같다는 모습의 실체죠. 근데 진짜 지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이번엔 미끼를 쓰는 거예요. 이 미끼가 뭐냐? 바로 목표를 가진 구체적인 맥락, 이걸 의미론적 앵커링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특별한 미끼를 사용하면 바다에 널린 흔한 물고기들은 그냥 지나치고 우리가 정말 원했던 희귀하고 특별한 정보, 바로 그 물고기를 정확하게 낚아챌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바다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이게 바로 제어의 힘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한테 부족했던 건 더 큰 바다, 즉 더 거대한 LLM이 아니라 그 바다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똑똑한 어부였던 거죠. 지금부터 이 분석의 핵심, LLM이라는 바다를 제어하는 조정 계층, 즉 코어디네이션 레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계층의 정체입니다. 이 조정 계층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해 볼게요.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의 용어를 빌리면 딱 들어맞아요. LLM은 뭐랄까 직관적이고 엄청나게 빠른 시스템 1 같은 거예요. 패턴의 바다 그 자체죠. 그리고 이 조정 계층은 그 위에서 신중하고 목표 지향적인 시스템 2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무수한 패턴들 중에서 지금 필요한 것만 딱 골라내고 엮어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일종의 지휘 본부인 셈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AI의 추론 능력이요, 그냥 서서히 1, 2, 3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팍 하고 터지get이 나타납니다. 마치 물이 99도에서 100도가 될 때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처럼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상전이 현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되게 유명한 S자 커브죠.
가로축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미끼를 썼는지, 즉 앵커링 강도고요. 세로축은 추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추론 능력은 서서히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세 구간으로 나눠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끼 없는 바다 구간을 보세요. 여긴 앵커링 강도가 약해서 모델이 그냥 통계적으로 제일 그럴듯한 뻔한 답변만 내놓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임계점 구간. 여기가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미끼가 제대로 먹히기 시작하면서 시스템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앵커링된 추론 구간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정확한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이 앵커링 강도 S 값입니다. 이 값이 특정 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 거기에 따라서 AI가 그냥 앵무새가 되느냐 아니면 진짜 추론을 하는 신뢰할 만한 기계가 되느냐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작정 더 큰 바다를 만들 게 아니라 이 S값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설계된 AI 아키텍처가 바로 우리 인간의 뇌 구조와 엄청나게 닮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AI의 잃어버린 계층의 설계도가 처음부터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들어맞죠? 우리 뇌도 직관적이고 빠른 패턴 덩어리인 시스템 1, 즉 바다 같은 부분이 있고요. 이걸 의식적으로 제어하는 느리고 신중한 시스템 2, 즉 어부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제안하는 LLM 기질과 조정 계층의 관계랑 완전히 똑같아요. AI의 미래 설계도가 사실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닮아있다는 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듯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신경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LLM의 내부 작동 방식이랑 인간 뇌의 언어 처리 방식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LLM의 초기 계층에서 나오는 정보는 우리 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초기 단계의 활동과 비슷하고요. 후기 계층으로 갈수록 더 복잡한 인지 처리 단계와 일치했습니다. 이건 LLM이 단순히 패턴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뇌와 유사한 계층적 처리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가지고 미래를 봐야겠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AGI 연구의 초점은 이제 더 큰 바다를 만드는 것에서 더 나은 어부를 만드는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죠. 이 두 동물을 예로 들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I나 AI한테 돌고래를 가르치는 게 천산갑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돌고래라는 단어는 아이 머릿속에 이미 있는 물고기, 바다, 헤엄친다와 같은 수많은 기존 패턴, 그러니까 바다에 쉽게 연결, 즉 앵커링이 되거든요. 근데 천산갑은 기존 패턴이랑 연결할 고리가 마땅치 않죠. 지능이라는 건 결국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패턴 저장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하느냐? 구체적인 연구 방향도 나왔습니다. 첫째, 의미론적 앵커링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UCT 같은 이론을 발전시켜야 하고요. 둘째,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토론하고 판단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MACI 같은 고도화된 조정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핵심은 기존 LLM을 버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위에 신뢰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체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AI의 미래, 과연 더 거대한 바다, 즉 더 큰 모델을 만드는 것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바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낚아채는 기술, 즉 낚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앞으로 AGI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